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gen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기술주의 부진과 최근 며칠간 금리 인하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하면서 차익 매물이 나타나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냈죠. 우선 3대 지수는 장 초반 기술주의 실적을 가늠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고, 이에 미국 차량 공유업체 우버는 1분기 실적에서 총 예약 건수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날 주가는 5%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냈죠. 이에 우버가 이날 발표한 실적 보고서에선 1분기 총 예약액이 377억 달러로 집계돼 이 같은 수치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0% 늘어난 수치지만, 우버가 지난 2월 실적 발표 때 제시한 전망치 380억 달러를 밑돌았는데, 반면 매출은 101억 3천만 달러로 시장의 예상치 101억 1천만 달러를 약간 웃돌았고, 주당 손실은 32센트로 시장의 예상치 23센트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냈죠. 이로 인해 우버의 매출은 1년 전보다 15% 늘었지만 주당 손실은 32센트로 지난 1분기 8센트의 손실에 4배 수준으로 증가해 주가는 장 초반부터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어 테슬라 역시 이날 2% 가까이 하락하며 174달러로 마감했고, 테슬라는 장전 미국 검찰이 테슬라의 주행보조 기능과 관련해 사기를 저질렀는지 수사 중이라 밝히면서 장중 3%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에 미 연방검찰은 테슬라의 주행보조 기능 오토파일럿과 FSD 시스템을 소개하면서 소비자나 투자자들을 속였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밝혔는데, 이로 인해 현재 검찰이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혐의는 지역을 넘나들며 소비자를 오도했을 때 적용되는 전신 사기와 증권 투자자들을 속였을 때 적용되는 증권 사기 혐의라고 할 수 있죠. 이에 테슬라 차량에 기본적으로 장착된 오토파일럿과 테슬라가 추가로 판매 중인 FSD 시스템은 조항과 제동 및 차선 변경을 도와주지만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테슬라의 공식적인 소비자 안내문에도 이런 기능이 작동 중일 때도 언제든 운전에 개입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고 강조했는데,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지난 2016년 오토파일럿 기능을 소개하며 테슬라 차는 도심도로를 지나 고속도로까지 스스로 주행한 뒤 주차 공간을 찾는다 언급했고, 또한 2022년 FSD 출시를 앞두고는 운전대를 건드리지 않아도 자신이 갈 수 있는 거리까지 이동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로 인해 테슬라의 주가는 지난달 29일 중국에서 자율주행 관련 주요 규제의 문턱을 넘었다는 소식에 194달러까지 올랐지만 이후 다시 하락세를 돌아서 올해 들어서만 연중 낙폭은 30% 수준이라 할 수 있고, 덩달아 올해 1분기 테슬라는 지난해 대비 36,065대의 적은 전기차를 인도했지만 2분기에는 48,000대 더 적은 전기차를 인도할 것으로 예상이 돼 테슬라의 다가오는 2분기 성장률은 불투명한 반면 3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죠. 이로 인해 테슬라는 결과적으로 지난해 180만 대에서 감소한 170만 대의 전기차를 인도할 전망이라 테슬라 주가는 여전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결과적으로 올해 테슬라는 지난해 180만 대에서 감소한 170만 대의 전기차를 인도할 전망이라 주가는 앞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세금 공제 상황으로 인해 미국에서도 모델3의 판매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이어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 역시 중국을 겨냥해 강화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로 2분기 매출이 당초 예상치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돼 이날 주가는 2% 이상 하락했고, 이에 인텔은 어제 중국에 있는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전했는데, 앞서 미 상무부는 중국 통신업체 하웨이에 노트북과 통신기기에 쓰이는 반도체를 수출하는 일부 기업에 대한 수출 면허를 취소했고, 이렇게 면허가 취소된 기업에는 인텔과 함께 퀄컴 등도 포함됐다 할 수 있죠. 이에 인공지능 대장주인 엔비디아 역시 이날 약보합 상태로 마감하며 904달러로 마감했고, 최근 50일과 2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상승세를 보여왔던 엔비디아는 이틀 연속 하락세를 거치면서 현재 주가까지 내려왔다 할 수 있죠.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엔비디아 주가가 올해 들어서만 이미 80%나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상승의 여력이 충분하다 생각이 들며, 이 같은 이유는 올해 말 출시 예정인 차세대 블랙의 AI 칩과 함께 지속적인 매출과 이익이 성장을 이끌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덩달아 TSMC는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서버 AI 프로세스 매출을 전년 대비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 아마존과 메타, 마소와 같은 빅테크들이 내년 AI 관련 투자 증가를 발표해 여기에 일부 AI 빅테크와 소프트웨어 기업들에서 AI 수익화 초기 징후가 나타나는 점은 다시 한번 엔비디아의 상승 기폭제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들며,
여기에 미 반도체 기업 AMD가 AI GPU 매출 전망을 상향한 부분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어. 아울러 서버 업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AI 수요 증가로 강력한 매출 성장과 수주 잔고를 달성한 부분도 엔비디아에 좋은 영향을 끼쳤다 할 수 있죠.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역량, 그리고 지금까지의 향후 몇 년간 이어질 혁신 속도를 고려할 때 엔비디아는 당분간 사실상 억대 표준으로 남을 것이라 예상이 되며, 다가오는 22일 장 마감 직후 1분기 실적을 공개하며 다시 한번 주가를 상승해 기폭제를 만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한편 지금 시장은 4월 고용 보고서 발표 이후 좋은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고, 이에 펀드 스트레스의 톱니는 주식을 5월에 팔지 말고 5월에 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톱니는 어느 순간 인플레이션이 냉각되면서 페드의 금리 인하가 가시화될 것이라 밝혔고, 이에 개인적인 생각 역시 지금처럼 5월에 상승세를 보이며 역사적으로 7월까지 3개월간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냈고, 반면 시장이 5월에 내리며 7월까지 내림세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만 증시는 지난 4월에 가매수 상황에서 다시 힘을 찾으며 주황색 선인 5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했기 때문에 지금은 여름까지 계절성의 순풍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죠. 한편 이날 장 마감 직후 실적을 발표한 에어비앤비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향후 가이던스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며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이에 에어비앤비의 주당 순이익은 41센트로 시장 예상치 21센트를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내 매출 역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가이던스를 밝힌 이후 현재 주가는 장외에서 6% 이상 하락을 하고 있죠. 반면 로빈후드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3%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 로빈후드의 주당 순이익은 18센트로 시장의 예상치 6센트를 상회하며 매출 역시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어 애플의 주가는 이날 강보합 상태를 이어가면서 182달러로 마감했고, 애플은 전날 AI용 고성능 반도체를 탑재한 신형 아이패드를 선보인 이후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도 개발 중이라 밝히면서 주가는 이틀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애플은 스마트폰과 아이패드에 온디바이스 AI에서 나아가 자체 AI 구동칩 개발과 언어모델 구축에도 나서며 AI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고, 여기에 신형 칩 M4를 공개해 고성능 노트북보다 더 강력한 칩을 아이패드에 탑재하면서 현재는 승부수를 걸었다 할 수 있죠. 이에 M4는 출시 전부터 강력한 성능을 지닌 괴물칩으로 불리며 관심을 끌어모았고, 3나노미터 공정으로 만들어진 M4에는 AI 연산 작업에 특화된 뉴럴 엔진이 탑재돼 다양한 생성형 AI 가능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할 수 있죠. 이로 인해 애플의 주가는 지난 4월 19일 164달러를 찍었지만 최근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급등을 해 현재까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어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둘러싸 불확실성이 커지고 비트코인 현무 ETF 투자 열기가 식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는 6만 1000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에 인해 코인베이스의 주가 역시 1.4%, 마이크로스트레지의 주가는 2%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냈죠. 반면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레딧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4% 이상 상승했고, 차량 공유회사 리프트 역시 1분기에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가 나타나며 7% 이상 상승을 했는데, 반면 쇼피파이는 실망스러운 매출과 이익 지침이 공개되며 주가는 19% 가까이 하락했고, 한국에 본사를 둔 전자상거래 회사 쿠팡 역시 순이익이 감소했다는 내용이 밝혀지며 주가는 9% 이상 하락을 했는데, 이어 여행 예약 회사인 트립어드바이저는 제3자와의 잠재적인 거래를 찾지 못했다 밝히면서 주가는 29% 급락했고, 반면 커피 브랜드인 더치 브라더스는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며 주가는 11%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